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로 살펴봤던 증착 과정, 이 과정과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볼 차례인데요.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을 좀 보니까 3분기에 영업 손실이 1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동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하려고 좀 했는데 이게 이제 ALD가 좀 특화된 부분인데 신고가를 좀 낮죠. 그래서 100%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ALD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 또 물론 이제 태양광 설비 때문에 뭐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신고가가 났는데 그 다음에 ALD를 장비를 생산한 기업이 원익 IPS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원익 계열사를 하신 것도 현재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익은 현재 계열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 아래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원익 QNC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익 IPS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원익 머티리얼즈는 소재, 특히 이제 특수가스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원익 QNC는 쿼츠, 다시 말해서 식각 과정의 부품 이런 부분이죠. 어제 이야기를 했던 PCNC와 같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원익 IPS 다시 말해서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익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뭐 등등이 있는데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뭐 1조 7천억, 5천억 정도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론 현재 매출액 비해서 어떤 그 현재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장비 또 투자 매출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증착 과정, 열처리 과정, 그다음에 식각 과정의 부품을 이제 그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열처리 어떤 그 공정 이 부분들은 빼고요. 다시 말해서 방막 증착 신필름에 대해서 보면은 ALD 장비가 있죠. 그다음에 CVD 장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ALD는 앞에 P가 붙으면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서머리 붙으면은 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ALD 장비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원익 IPS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등하지 않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특이하게 급등하기 전에는 탄생 파동을 보인다겠죠. 20일 주기 사이클 이렇게 하다가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은 현재 원익 IPS가 약간 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원익 IPS 꼽아주셨습니다. 원익 그룹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적이 좋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차트상으로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다면 곧 있으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관심 종목으로 이 시점에서 좀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HPSP입니다.
HPSP 이 종목도 그래도 꽤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컨센을 부합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가 HPSP가 내년에 고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왜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이 업체 부분들이 보통 HBM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HBM 쪽에 또 수혜주로 부상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이 업체는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어닐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열을 약간 올리는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접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 속에서는 현재 확산 공정, 직각 증착, 어닐링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어닐링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렇게 열 처리를 통해서 고압을 동반한 열체를 통해서 이 접착제처럼 물질을 붙이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공정에서는 현재 그 가장 먼저 산화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다가 현재 고압의 열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팅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산화 규소 부분들을 산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 미샤 공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접착 물질, 부가적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이K 물질이라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기가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터널링 현상, 누설 전기가 이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설 전기를 차단하는 유전율이 좋은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하이K 물질이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이K 물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K 물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램이나 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를 현재 수천만 개 또 수억 개를 하나의 칩에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를 실리콘 기판 위에 이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콘 기판 위에 하이K 물질을 바르고 메탈 게이트 그러니까 쉽게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공정도 여기서 하이K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하이K 물질이라고 통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메탈이라는 게이트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하이K 물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고압으로 해야지 메탈은 그대로 있고 살짝 하이K 물질이 약간 이렇게 액체화되면서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최신 공정에 해당이 되는 현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현재 GA 방식에서도 이 부분이죠. 절연율을 높이는 하이K 물질이 이제 테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서는 DRAM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이걸 붙이는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랜지스터 다음에 커패시터를 이 DRAM 구조에 만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축전기이죠. 정보를 이 안에 전자를 저장하게 되면은 정보가 1이란 것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들이죠. 트랜지스터하고 커패시티하고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커패시티도 마찬가지 고유전열, 그러니까 절연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K 물질이라는 것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은 그만큼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 중요한 것은 고압 수소를 가지고 어닐링을 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HPSP를 현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고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당연한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쉽게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쉽게 빠진 것은 미래에 어떤 성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원익 IPS보다는 좀 더 레벨이 더 나은 또 장비가 물론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지만은 장비 업체는 워낙 현재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HP, SP가 증착 이것도 HK도 하이K도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착 과정의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HP, SP 꼽아주셨습니다. 어닐링 장비주인데요. 트랜지스터 그리고 커패시터까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1위 금메달 종목은 레이크 머틀리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1위 금메달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전구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증착 과정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금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2차 전지 좀 했을 때 좀 언급을 했었는데 뭐 다시 좀 얼마 안 돼서 언급을 좀 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언급을 좀 했는데 1차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부분들은 희귀금속 TME, 메틸아민을 생산하고 있는데 트릴메틸아민은 여러 가지 소재의 소재의 LED,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에 이 TMA가 좀 사용이 되는데 이 독보적인 합성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TMA 현재뿐만 아니라 TMA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TMA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도 생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케이가 중요하다겠죠. 하이케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쓰이는 물질이 이제 전구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구체 물질도 별도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SI라는 것도 전구체 물질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죠.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여기에 이제 하이케이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이케이 물질에 대한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전구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전구체가 현재 지르코늄 그다음에 하프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DNF도 있고 레이크 멀티럴지도 있는데 그래서 DNF는 다른 공정에 써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고 레이크 멀티럴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ALD 과정에서 쓰는 어떤 이 주요 제품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희귀 어떤 물질이 되는데 여기 빨간색은 이 업체에서 또 생산하는 것 때문에 거의 전구체 전문 생산 업체 하이케이 외에 이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 첨단 HBM의 최고의 수혜주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2차 전지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쪽 레이크 멀티리지가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을 현재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황화리튬 수혜주로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두 가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서 많은 내착이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서 굉장히 크게 한번 시세를 냈습니다. 뭐 그런 재료면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슈팅이 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넥라인점이 여기다 보니까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쌍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돼서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하기 때문에 금메달 종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향후 또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좋아요, 구독!